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표 주가 36,000원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장기 이평선을 지켰어요. 241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가파르게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9월 23일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이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도 한번 잘 마무리 하시자고요.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롱 플라스틱이란 종목을 보시면 9월 2일날 상한가, 그러고 나서 눌림목을 거치고 다시 9월 8일날 23%,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오늘 2.4%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궁금해요. 따라갈까? 에이, 이건 못 사.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상당히 소심한 투자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는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는데 왜 또 상한가가 발생이 됐느냐, 그걸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수소수혜주 코롱 플라스틱 신고가 경신, 수산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 원재료 운임이 상승했지만 판가도 오르면서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화학 사업인 거죠. 화학 사업하고 잘 아시다시피 코롱 그리고 효성, 이런 기업들이 뭘 하고 있죠? 수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콜라보가 되고 있고 요 두 개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또 코롱 같은 경우 수전의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은 뭐 괴질 방식, 그리고 부생수소 방식. 그러니까 부생수소 방식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석유화학 공정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거. 괴질가스는 천연가스를 분해시켜서 거기서 이제 또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인데, 요 두 가지는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 정책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전의 방식으로 넘어갈 건데, 이 수전의 방식은 물을 전기로 분해시켜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방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코롱 같은 경우 수소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코롱 플라스틱은 수소 압력 용기 뭐 이런 부분들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롱 그룹이 전반적으로 수소 산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핵심적인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계열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조금 전에 이 수소수혜주 기대감 때문에 일단 급등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기존에 원가 상승했지만 원가 상승한 것을 이제 판매가로 고스란히 옮기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은 또 실적이 매출은 118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05억, 전년 동기 대비 27%예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라고 얘기니까 3분기 최대 실적 기록이라고 하기에는 전년 동기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조금은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과연 반영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9월 2일날 현재 코롱 플라스틱의 이 종목별 뉴스를 보게 되면 3분기, 3,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대,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대, 폴리옥시메틸렌 POM, 전기차 모터 기어류, PA는 배터리 팩, PBT는 고전압 커넥터, 뭐 이런 부분들의 매출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수소차 소재 확대 멀티플 상승 역대 최대 실적. 자, 그럼 이겁니다. 파이널 부분이 코롱 플라스틱 저평가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요걸로 해서 9월 2일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8,000원 부분을 할게요. 8,000원에서 이제 17,000 최고가 기준 17,0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100% 더블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100%가 상승한 상황 속에서도 과연 저평가라고 할 만큼의 주가가 낮은 상황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9월 1일 어쨌든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3분기 최대 실적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스타트를 끊었고 다시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실적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3분기 실적 얘기 드릴게요.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쭉 갑니다. 주가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후로 해서 계속 주가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정률적으로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해서 이 공식으로 무조건 접근해야 된다. 이건 또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참 웃겨요. 예를 들면 증자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호재가 되고 어떤 경우는 악재가 되죠. 그리고 방식에 따라 또 틀리지만은 실권주의 방식이 일반 공모 방식이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호재가 되고 어떤 때도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무조건 끌고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나 실적 모멘텀에서 일단 먼저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최근에 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상한가가 발생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또 실적 모멘텀이라는 거죠. 굳이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와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정도는. 항상 뭐 PER, PBR, 기본적 분석 이런 정률적으로 시장이 간다라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목표 주가 3만원? 오케이, 3만원까지 무조건 홀딩. 그럼 그다음부터 팔겠죠? 그럼 누군가는 3만원에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내보자면은 어쨌든 이 9월 2일날 실적 모멘텀 그리고 수수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꺾이지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횡보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이런 계단식 상승의 어떤 세 번째 국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끝자락이 단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좀 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업종은 틀리긴 하지만 슈피겐코리아 상장 당시를 좀 볼게요. 상한가 일단 출발했습니다. 1차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 11월 14일 날 상한가 나왔죠. 이때 당시엔 15% 상한가 때입니다. 최근에 뭐 주식시장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11월 21일 날 상한가 발생이 됐죠. 상한가 발생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한테 보세요.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조정을 거치는데 그 이후부터 요거는 횡보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요것도 보면 한 달 이내잖아요. 한 달 이내. 11월 달이니까 11월 달이니까 한 달 이내에 지금 요 종목도 37,000원에서 어쨌든 주가를 보게 되면 72,000원. 이것도 거의 더블 이상 올라갔거든요. 더블 이상.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비슷하지 않나요? 어쨌든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거쳤고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상승 실적 발표 전까지 상승은 나올 겁니다. 상승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주목을 해야 될 건 어쨌든 자,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비슷한 패턴이죠. 한 달 이내에 더블 정도 올랐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거치고 난 이후에 상승이 다시 나오죠. 요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상승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건설도 하고 수소도 하고 짬뽕입니다. 짬뽕. 그러나 주가는 상당히 잘 갑니다. 일단은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4만원 정도 나왔는데 4만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목표 주가 36,000원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수소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헝다가 변수긴 한데 어쨌든 국내 건설 시장은 여전히 좋다는 부분들. 자, 보세요. 1차 고점을 찍고 5일선과 20일선 데드크로스 하락이 나오다가 장기 이평선을 지켰어요. 241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가파르게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유효하다라는 거. 상승, 데드크로스, 그리고 241선까지 하락이 났지만 찍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전고점 28,000원 돌파가 됐고 현재 3만원의 주가가 형성되면서 36,000원까지 일단 주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목표 주가가 4만. 최근에 증권사 목표 주가가 상당히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주식 시장에선 얍삽해야 됩니다. 맞는 쪽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 36,000원 정도 보고 지금 현재 28,000원 전고점 돌파가 된 상황이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금 전에 계단식 상승은 좀 어리석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조정이 바로 쏘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오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28,000원 전고점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조정이 나올 건데, 이 조정을 이용해서 목표 주가 36,000원 정도 설정을 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